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4과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한문 시간이니까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다스릴 치, 세는 세상세 하면 세상을 다스리다 라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에 쓰인 지, 이, 즉의 쓰임을 말할 수 있답니다. 자, 지자는 이미 갈지자로 쓰이면 문장에서 어조사 지자로 쓰인다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휘와 뒤에 어휘를 이어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써이자로서 뭐뭐로써 뭐뭐한다. 이렇게 해서 뭐뭐로써 뭐뭐하다 동사와 연결시켜주는 개사 역할을 합니다. 즉은 곧즉자로서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하니 뭐뭐하다, 뭐뭐한 경우에는 뭐뭐하다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알고 도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문장 중에서 보통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쓰이지만 그 어떤 특정 부분의 어휘를, 특히나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할 때 그 단어가 앞으로 와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장이 도치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장을 풀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죠.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 봅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전사는 앞전자에다 있으니까 앞의 일, 이전의 일이죠. 지금 현재로부터 이전의 일입니까? 지금부터 현재 이전이니까 뭡니까? 과거죠. 과거입니다. 불망. 망자는 잊을 망자입니다. 잊을 망. 불망하면 잊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잊지 않다. 후사. 후사는 뒷일이죠. 앞으로 올, 뒤에 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사를 미래라고 번역합니다. 사는 잘 알고 있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지 불망, 과거죠. 여기서 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과거가 있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과거가 있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거를 잊지 않는다라고 풀이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이렇게 불망전사 잊지 않는다. 뭐를? 과거를 이렇게 쓰여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면 도치에 따라서 목적어로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자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가 목적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후사, 미래의 스승 이렇게 한다죠. 미래의 스승, 미래의 스승이다죠. 근데 이 야자가 오면 요 야자는 평서문 종결사인데 이러한 경우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미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지나간 일을 학습하는 이유는 뭐냐? 지나간 역사가 미래에도 어떤 드러나는 모습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입었던 옷, 오늘날 옷, 먹는 거 이런 것들, 뭐 삶에 있어서 우리가 타는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것들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패턴은 삶의 패턴은 일정하게 같이 돌아가고 있고 또한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현재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를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드러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정자는 정의하니 자솔 이정이면 숙강 부정이리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정자 정야니 자솔 이정이면 숙강 부정이리요. 정자는 정치라는 뜻입니다. 정자는 뭐 바를 정자죠. 자자는 이 자자는 우리가 아들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서는 문장에 따라서는 너 그대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또 때로는 전미사로도 쓰입니다. 자, 뭐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녀, 너라고 했을 때는 이 문장에서 현재 자솔 이정 해석하면서 자자가 너라고 쓰였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의자, 우리가 앉는 의자의 벌상, 의자, 공자 이렇게 씁니다. 이 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날 붙이는 뭐 선생님, 뭐 사장님 이런 거 할 때 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솔인데 솔은 원래 이 글자는 장수수입니다. 장수수인데 거느리다라고 하면 솔이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자솔이정에서 이 글자는 솔로 쓰였고 이 앞에 자자는 뭐로 쓰였다? 그대 자자로 쓰였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숙자는 이 숙은 누구 숙자입니다. 누가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니까 의문사인 거죠. 의문사입니다. 감자는 감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이런 얘기죠. 정치는 정의하니까 바른 것이니 그대가 뭐로써? 발음으로써. 그대가 이정 발음으로써 솔 거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으로써 거느리면 그대가 발음으로써 거느리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자,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바르다는 말을 반어형으로 물은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바르게 하면 모두 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자는 정의하니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그러면 이때 그대는 누구일까요? 이때 이 그대는 누구냐면 바로 정치하는 사람이죠. 정치가입니다. 위정자죠. 오늘날 말하면 통치하는 사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로써 하면 정당한 것으로서 거느린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거느린다는 것은 뭐 하면 인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달리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안내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정당한 곳으로 발음으로써 안내한다면 또는 솔수한 수고만과는 다르겠죠. 안내한다면 백성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통치가가 바르게 하면 윗사람이 바르게 하면 아랫사람은 다 바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발음으로 행하면 지도자가 정당히 하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발음을 따라간다.
바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적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글자는 뭐 쉽습니다. 군자 주야. 주 배주자입니다. 서인, 서자, 무서자죠. 무사람. 그래서 서인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서인, 우리 일반 백성들도 백성 민자 써서 인자 대신 민자 써서 서민 그러지 않습니까? 서민. 서인자 수야. 수즉 즉 나왔습니다. 즉 수즉 접속사요. 이 글자는 제자입니다. 제는 싫을 제자입니다. 뭐뭐를 싫다, 물건을 적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싫을 제자입니다. 주 배주자고요. 수즉 똑같습니다. 복, 이 복자는 뒤집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보시죠. 복은 뒤집다라고 할 때 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복, 뒤집다. 덮다라고 할 때는 부라고 있습니다. 부. 그래서 덮는 거니까 덮을 부, 덮을 깨쳐서 천을 덮는다. 그럼 부개천이죠. 부개천인데 원래 부개천이라고 썼는데 오늘날 그것이 복개천으로 그냥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개천을 썼죠. 그렇지만 이때는 복자가 뒤집다라는 뜻이 아니라 덮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어휘가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군자 주야입니다. 군자는 배이다. 군자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군자가 배입니다. 군자는 배이고 백성은 물입니다. 두 개 비유했죠? 그런데 물은 이런 얘기입니다. 물은 여기도 물은 그랬죠. 이렇게 즉자가 앞문장, 뒷문장이 서로 대우인 문장에 주로 쓰일 경우에요. 대우인 문장에서 주로 이렇게 쓰이면 A 이렇게 B를 주면 A 한 경우에는 B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자, A의 경우에는 뭐뭐하고 B의 경우에는 뭐뭐 한다라는 A의 조건이면 이렇게 되고 B의 조건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자, 물의 경우에는 배를 어떻게 합니까? 쟤는 싫다죠. 배를 싫다는 배를 띄운다는 거죠. 배를 띄워서 안정되게 배를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배를 어떻게 하기도 한다?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자, 물이 항상 안정된 게 아니죠. 뭐 합니까?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 물이 출렁이면서 배를 뒤집지 않습니까? 오늘날 태풍의 모든 것이 다 뒤집히듯이. 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물은 배를 안정적으로 실어 나가지만 물은 어떤 경우는 배를 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군자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은 누구입니까? 물은 백성이죠. 물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백성을 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군주는 누굽니까? 군주는 배죠. 군주는 배에 비유했으니 군주를 이렇게 갖다 매치시켜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백성은 배를 이렇게 백성을 띄워서 물 위에 실어서 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은 백성은 군주를 뒤집기도 합니다. 다시요. 비유하면 물은 백성은 군주를 우리 국민들은 군주를 잘 떠받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군주를 뒤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도가 안정적이면 배가 흘러가고 파도가 거세지면 배를 뒤덮이듯이 이걸 인간에게 비유하면 국민들을 위정자가 통치자가 잘 통치해서 안정시키면 군주를 잘 떠받들지만 안정시키지 못하고 잘못해서 화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심하게 화가 내면 그 군주를 끌어내리기도 한다 라는 말을 배와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중시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위정자에게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뭐다? 민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통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밑줄 친 나치 범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 나치 범죄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나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독일의 나쁜 행위죠. 그런 잘못된 행위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상황에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슬기로운 대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겠죠.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있습니다.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 전사, 이전 일이 과거라 했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후사, 미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스승, 교훈이기 때문이다. 전사지 불망,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후사지 사야, 미래의 교훈, 미래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1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정자, 정야, 자솔, 이정, 숙감, 부정입니다. 자, 다 해석을 해보죠. 정치는 바른 것이다.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솔, 이정, 그대는 위정자죠. 통치하는 네가 바름으로써, 정당함으로써 거느린다면,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한다면 이런 얘기죠. 백성을 거느린다면, 누가, 여기죠.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합니다. 누구 숫자입니다. 감히 어떻게 한다? 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말한 거죠. 누가 바르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누구나 다 바르게 할 것이다. 뭐만 한다면, 정치하는 네가 바르게 한다면. 그래서 이 말은 누구라도 바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누구라도 바르게 한다. 백성은 위정자만 잘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다 그 위정자를 따라서 바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는 강조한 말이죠. 답은 누구라도 바르게 될 것이다. 자, 이상으로 사과,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1차 시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